서울의 심장부 대한민국의 0.1%가 모여 산다는 하늘 팰리스. 이곳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타워형 건물들은 최첨단 보안 유리로 덮여 있었고, 단지 전체는 거대한 성벽처럼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다. 현직 장관 재계 총수,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이곳에서 완벽한 사생활과 철통 같은 보안을 보장받았다. 이 거대한 요새의 보안을 총괄하는 사람은 강지원 팀장이었다. 30 중반의 그녀는 늘 완벽하게 다려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단지 내 수백 대의 CCTV 화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이끄는 HP 시큐리티 팀은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되어 조용하지만 빈틈없이 움직였다. 그들의 존재감은 공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늘 팰리스의 아침은 늘 고요한 물과 같았다. 최고급 세단들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가고, 정원사들이 완벽하게 조경된 잔디를 관리했다. 지원은 중앙 통제실에서 이 모든 평화를 지휘했다. 그녀의 시스템 하에서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 이곳 주민들에게 강지원은 단순한 보안 팀장이 아니라 그들의 평화를 보장하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였다. 그 평화가 깨진 것은 화요일 오전 한 무리의 검은색 SUV 차량이 정문을 통과하면서부터였다. 등록되지 않은 방문 차량 행렬은 규정 속도를 무시한 채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로비를 향해 돌진했다.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박민석 대리가 황급히 무전을 날렸다. 팀장님 B1 게이트 신원 미확인 차량 5대 강제 진입 시도. 현재 로비 방향으로 이동 중. 지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제 진입이 아니다. 번호판 조회. 방금 입주 허가가 난 박태준 의원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니터를 응시하는 눈빛은 날카로웠다. 잠시 후 박 의원의 이름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동반한 사설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사전 협의된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 지원은 즉시 통제실을 나와 1층 로비로 향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로비는 이미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워져 있었다. 검은 양복 대신 전투복에 가까운 전술 조끼를 걸친 남자 대 6명이 SUV에서 내려 주위를 위압적으로 둘러보고 있었다. 그들은 허리에 권총 홀스터로 보이는 장비를 차고 있었고, 귀에는 요란한 무전기를 꽂고 있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흉터가 있는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HP 시큐리티의 제복을 입은 직원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비켜, 지금부터 이 구역은 우리가 통제한다. 너희 같은 문지기들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그의 이름은 김칠성이었다. 그는 사설 용역 깡패로 악명 높은 철룡 시큐리티의 현장 반장이었다. 박민석 대리가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김칠성의 부하가 어깨로 그를 거칠게 밀어냈다. 국회의원님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너희는 그냥 구경이나 해. 소란을 듣고 다른 입주민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늘 팰리스의 품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다. 바로 그때 지원이 그들 앞으로 다가섰다. 여기까지 하시죠. 지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의 소란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단호했다. 김칠성이 고개를 돌려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뭐야, 이 여자는 꼬마 아가씨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관리사무소 직원인가? 지원은 그의 무례한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대답했다. 하늘 팰리스 보안 총괄 팀장 강지원입니다. 귀하의 팀은 현재 단지 내 보안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증을 그의 눈앞에 짧게 내보였다. 지금 즉시 무장처럼 보이는 장비들을 해제하고 정식으로 방문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이곳은 사격장이 아닙니다. 김칠성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 팀장 여자가 너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냐? 그가 한 걸음 다가서며 지원을 위협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우리는 박태준 의원님을 모신다. 의원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깟 규정 따위는 무시해도 돼. 넌 그냥 사무실로 돌아가서 커피나 타는 게 어때? 그의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동조했다. 반장님 말이 맞습니다. 이런 애송이 여자가 뭘 안다고.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는데 성격이 드세네. 그들의 희롱 섞인 말들이 로비에 울려 퍼졌다.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힘의 논리에만 굴복하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 마지막 경고입니다. 30초 내로 모든 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전원보안 규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의 눈빛은 김칠성의 오만한 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기세에 김칠성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는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 SUV 가장 뒤쪽 차량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김칠성보다 체격이 훨씬 컸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박태준 의원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박수를 쳤다. 이야, 대단한 팀장님이 납셨네. 우리 애들이 좀 거칠어서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게 낮았다. 이 자가 바로 철룡 시큐리티의 대표 마동철이었다. 전직 부패 경찰 출신으로 정계와 뒷골목 모두에 발이 넓은 인물이었다. 그는 지원 앞에 서서 묘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마동철이라고 합니다. 박 의원님의 오랜 친구이자 의원님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죠. 강지원 팀장님이라고 했나요? 젊은 여성이 이런 중책을 맡고 있다니 놀랍군요.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네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교묘한 멸시가 담겨 있었다. 박태준 의원도 그제야 차에서 내렸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이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마, 대표, 뭘 꾸물거리는 거야. 빨리 정리하고 올라가자고.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 낭비할 틈 없어. 마동철이 의원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곳 규칙이 좀 까다로워서요. 그는 다시 지원을 바라보았다. 팀장님, 우린 의원님의 공식 경호 인력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의원님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해해 주셔야죠. 앞으로 자주 볼 텐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는 은근히 국회의원의 권력을 내세워 그녀를 압박했다. 지원은 마동철과 박태준 의원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힘겨루기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이곳의 규칙을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신들의 규칙을 이곳에 강요하려 하고 있었다. 지원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했다. 이해합니다. 마 대표님. 하지만 하늘 팰리스의 보안 시스템은 이미 완벽합니다. 의원님의 안전 역시 저희 HP 시큐리티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귀하의 팀이 협조해 주신다면 말입니다. 그녀는 김칠성 일당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저런 식의 위협적인 행동과 규정 무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태준 의원이 짜증스럽게 끼어들었다. 됐고 강 팀장이라고 했소. 내 경호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하시오.
마 대표 당장 저 여자 치우고 길이나 터. 난 당신들처럼 한가하지 않아. 그는 지원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김칠성 일당이 의원을 호위하며 길을 막아섰다. 마동철은 지원에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보셨죠? 의원님 성격이 좀 급하셔서. 그럼 수고하세요, 팀장님. 그는 팀장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웃음을 담았다. 그들은 지원과 HP 시큐리티 팀원들을 그대로 밀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닫히는 문 너머로 김칠성이 지원을 향해 조롱하는 듯한 손짓을 해보였다. 박민석 대리가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쥐었다. 팀장님 저놈들이 감히. 지원은 말없이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두뇌는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민석 씨 저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 CCTV 영상 전부 확보하고 오늘부터 24시간 특별 감시 체제에 들어간다. 하지만 팀장님 저들은 의원에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 지원이 박민석의 말을 잘랐다. 저들은 하늘 팰리스의 규칙을 어겼고 이곳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한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이 요새의 시스템 그 자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야. 지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낮게 깔렸다. 그날 오후 철룡 시큐리티 팀원들은 본격적으로 단지 내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정된 경비 구역을 이탈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를 기웃거리며 입주민들에게 노골적인 시선을 보냈다. 정원사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주차관리 요원에게 발레 파킹을 강요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곳의 새로운 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지원은 이 모든 보고를 받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적들이 스스로 더 깊은 구덩이를 파도록 내버려 두었다. 박태준 의원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해 기존 HP 시큐리티의 미숙한 대처를 비난하며 자신의 전문 경호팀인 철룡 시큐리티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동철은 그 뒤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원은 통제실에서 그들의 회의 내용을 들으며 마동철의 진짜 속셈을 파악했다. 그는 단순히 박 의원의 경호를 맡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대한민국 최고급 주거단지의 보안 통제권을 노리고 있었다. 이곳을 장악한다면 그는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모든 정보를 손에 쥘 수 있게 될 터였다. 그리고 그 야망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강지원 자신이었다. 마동철과 김칠성은 그녀를 그저 예쁘장한 여자 팀장 정도로 얕보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었다. 지원은 모니터 속에서 의기양양하게 떠드는 마동철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둬. 너희가 무시한 그 예절, 내가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 줄 테니까. 그날 이후 며칠간 하늘 팰리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마동철의 철룡 시큐리티 팀원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듯 단지 곳곳을 들쑤시고 다녔다. 그들은 금연 구역인 라운지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웠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멋대로 탔으며 심지어 입주민 전용 피트니스 센터에서 여성 입주민들에게 불쾌한 시선을 던지며 휘파람을 불기도 했다. 강지원 팀장은 이 모든 상황을 주시했다. 그녀의 팀원들은 24시간 교대로 김칠성 일당의 동선을 밀착 감시하며 모든 위반 사항을 비디오와 보고서로 꼼꼼하게 기록했다. 박민석 대리가 분을 참지 못하고 보고했다. 팀장님 저놈들이 어젯밤엔 지하 주차장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입주민 차량 옆에서 고성방가를. 정말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지원은 태블릿으로 어젯밤에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아직 아니야. 뱀은 머리를 완전히 드러냈을 때 잡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직접 부딪히면 마동철에게 빌미만 주게 돼. 저들은 박태준 의원의 방패 뒤에 숨어 있어. 우리가 필요한 건 저들이 그 방패를 스스로 걷어낼 명분이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되 입주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경우에만 즉각 개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중앙 서버에 이중으로 백업했다. 그녀는 마동철이 단순한 과시욕으로 이러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기존 보안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주민들에게 강지원 팀은 무능하다는 인식을 심으려 하고 있었다. 사건은 목요일 오후 가장 평화로워야 할 시간에 터졌다. 하늘 팰리스의 중앙 정원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꾸며진 산책로와 분수대가 어우러진 입주민들이 가장 아끼는 휴식 공간이었다. 김칠성과 그의 부하 4명이 산책로 한가운데를 점거한 채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우통을 거의 벗다시피 한 채 벤치에 드러누워 음료수를 마시고 캔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그때 단지의 가장 원로 입주민 중 한 명인 서정학 전 대법관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책을 나왔다. 그는 평생을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김칠성 일당의 무례한 행동에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갔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여긴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요. 조금 조용히 하고 쓰레기는 치워주시게. 김칠성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웬 노인네가 와서 훈계질이야. 우리가 여기서 쉬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의 부하가 낄낄거렸다. 할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떼, 타령 이슈, 그냥 갈 길 가쇼. 서전 대법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갈 길을 막고 서 있으니 하는 말 아니오. 비키게. 그리고 공공장소에선 예의를 지켜야지. 이 말이 김칠성의 심기를 건드렸다. 예의 이 영감탱이가 진짜. 그가 벌떡 일어나서 전 대법관의 앞을 막아섰다. 내가 누군지 알아. 박태준 의원님, 경호원이야. 우리가 바로 여기 법이라고. 그가서 전 대법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꺼져 늙으니 균형을 잃은 서 전 대법관이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지팡이와 안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어머 세상에. 주변에서 산책하던 다른 입주민들이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지원 팀장이었다. 그녀는 박민석 대리와 함께 정기 순찰 중이었고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침착하고 단호했다. 박민석 대리가 재빨리 달려가 쓰러진 서 전 대법관을 부축했다. 판사님 괜찮으십니까? 지원은 김칠성의 정면에 섰다. 그녀의 키는 김칠성의 어깨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김칠성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보안 규정 제7조 1항 입주민에 대한 신체적 위협 및 폭행, 당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김칠성은 넘어진 노인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지원이 나타나자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하, 이 여자가 또 나타났네. 체포내까지 깨 감히 누굴 체포해. 그가 지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우리가 좀 밀쳤다고 아주 난리가 났구만. 노인네가 약해 빠진 걸 어쩌라고. 그리고 넌 뭔데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들어. 지원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무전기를 들었다. 통제실 중앙정원. 코드레드. 입주민 폭행 사건 발생. 전원 출동 바람. 그리고 그녀는 김칠성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서 판사님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 전원 여기서 떠나십시오. 김칠성은 코웃음을 쳤다. 미친년이 돌았나. 그가 옆에 있던 부하 2명에게 턱짓을 했다. 저 계집애가 요즘 아주 기어올라. 예절이 뭔지 제대로 좀 가르쳐줘. 감히 우리한테 명령질이야. 2명의 덩치 큰 사내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지원을 향해 다가왔다. 한 놈은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팀장님, 위험합니다. 박민석 대리가 소리쳤지만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의 재킷의 단추를 풀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준비 동작이었다. 첫 번째, 남자가 지원의 머리채를 잡으려는지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원의 몸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남자의 손목이 잡혔다. 지원은 남자의 힘을 역이용해 그대로 팔을 꺾어버렸다.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지원은 꺾인 팔을 축으로 삼아 몸을 회전시키며 남자의 팔꿈치 관절에 정확한 충격을 가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가 놀라 주먹을 휘둘렀다. 지원은 상체를 숙여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남자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정확하게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다. 컹 남자가 숨을 삼켰다. 지원은 멈추지 않고 팔꿈치로 남자의 턱을 올려쳤고 이어서 손날로 목 측면의 경동맥동을 정확히 가격했다. 남자는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3초 만에 일어났다. 김칠성은 2명의 부하가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미친년이 그가 허리춤에서 3단봉을 뽑아들었다. 네가 감히 죽여버리겠어. 그가 3단봉을 휘두르며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입주민들이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지원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3단봉이 날아오는 궤적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김칠성의 안으로 한 걸음 파고들며 그의 공격하는 팔을 안쪽에서 받아쳤다. 김칠성의 팔이 저려오며 3단봉을 놓쳤다. 지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칠성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반대쪽 손바닥으로 그의 턱을 강하게 밀어 올렸다. 김칠성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지원은 즉시 그의 등 뒤로 돌아 들어가 한 팔로 그의 목을 감았다. 완벽한 리어 네이키드 초크였다. 김칠성은 버둥거렸지만 지원의 팔은 강철처럼 그의 경동맥을 압박했다. 이게 내 놈들이 무시한 예절이다. 지원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김칠성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힘이 빠지며 축 늘어졌다. 지원은 의식을 잃은 김칠성을 바닥에 거칠게 내팽개쳤다. 중앙 정원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철룡 시큐리티 팀원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거나 기절해 있었다. 나머지 2명의 팀원은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지원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재킷을 여몄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무전기를 들었다. 통제실 상황 종료. 용의자 3명 제압 완료. 나머지 2명 도주 시도 중. B3 게이트 방향. 즉시 차단하라. 그녀는 겁에 질려 도망치는 나머지 2명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쓰러진 서 전 대법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판사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서 전 대법관은 박민석 대리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며 경이로운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강 팀장, 자네 정말 대단하군. 군인 출신인가? 특수전사령부 707에서 근무했습니다. 지원이 짧게 대답했다. 그때였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분노에 찬 고함 소리와 함께 박태준 의원과 마동철이 현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중 자신의 부하들이 웬 여자에게 얻어터지고 있다는 무전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다. 정예 요원이라던 부하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강지원이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동철의 얼굴이 격렬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원을 노려보았다. 강지원, 내년이 감히 내 부하들을. 박태준 의원 역시 자신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생각에 얼굴이 시뻘개졌다. 당신 미쳤어. 당장 저 여자를 해고해. 아니, 경찰에 넘겨버려. 지원은 두 사람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막 진짜 싸움을 시작하는 전사의 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해고요, 박 의원님. 이들은 입주민을 폭행한 현행범들입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동철 대표님, 그녀가 마동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부하들에게 예절 교육이 아주 시급해 보이는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중앙 정원의 소라는 순식간에 하늘 팰리스 전체에 하시슈가 되었다. 강지원 팀장의 무전 한 통에 HP 시큐리티 팀원들이 5분도 채 되지 않아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들은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와 쓰러진 서정학 전 대법관의 상태를 살피고 의식을 잃은 김칠성과 그의 부하들에게는 응급조치 후 케이블 타이로 결박했다. 박태준 의원과 마동철은 자신들의 부하들이 제압당한 굴욕적인 광경에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러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 사람들 풀어주지 못해. 강지원 내가 감히 국회의원 경호 인력에게 수갑을 채워. 박 의원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마동철 역시 음흉한 미소를 거두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지원을 노려보았다. 강 팀장 오늘 일 분명히 책임지게 될 거야. 넌 네가 누굴 건드렸는지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지원은 그들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석 대리에게 현장 보존을 지시하고서 전 대법관을 병원으로 안전하게 모시도록 조치했다. 책임은 당연히 져야죠. 입주민을 폭행하고 보안 요원을 위협한 저자들이 말입니다. 그녀는 결박된 김칠성을 턱으로 가리켰다. 박 의원님 이들은 의원님의 경호원이기 이전에 폭행 현행범입니다. 저는 제 직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직무 웃기지 마. 박 의원이 삿대질을 했다. 저 여자가 내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거야. 여기 증인들이 다 봤어. 당장 입주자 대표회에 소집해. 저런 미친 여자를 보안 팀장으로 앉혀놓다니. 이 아파트 수준 알만하군.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어 주변에 모인 입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으려 했다. 마동철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 마동철인데 지금 하늘 팰리스에서 우리 애들이 과잉 진압을 당했어. 그래, 그 여자 팀장 짓이야. 기자들 좀 보내. 아니, 일단 이사회부터 압박해. 박 의원님께서 경로하셨다고 전해. 그는 지원이 들으라는 듯이 말하며 이 일을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려 했다. 그날 저녁 긴급 입주자 대표회의 겸보안위원회가 소집되었다. 하늘 팰리스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이사회 멤버들과 일부
VVIP 입주민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다. 박태준 의원과 마동철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가장 앞자리에 앉았고 강지원은 피고인처럼 홀로 맞은편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태준 의원이 탁자를 내리쳤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입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보안팀장이 그것도 여자가 훈련된 경호 인력 3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예요. 당장 저 여자를 해고하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마동철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철룡 시큐리티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경호업체입니다. 김칠성 반장이 노인분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사소한 마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지원 팀장은 어떠한 경고나 절차도 없이 극도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희 직원들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과잉 폭력입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듯한 사진 몇 장을 스크린에 띄웠다. 사진 속에는 김칠성 일당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자극적인 장면들만 담겨 있었다. 서 전 대법관이 밀쳐지는 장면이나 그들이 먼저 지원을 위협하는 장면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 혼자서 저렇게 좀 심하긴 했네. 박 의원 사람들을 건드렸으니 그때 휠체어를 탄 서정학 전 대법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박 의원, 방금 살인 미수라고 했소. 그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그렇다면 이 늙은이를 밀쳐서 바닥에 내동댕이 친 저자들의 행위는 뭐라고 불러야 하겠소. 서 전 대법관은 박민석 대리가 재생시킨 CCTV 원본 영상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김칠성이 서 전 대법관을 거칠게 밀치는 장면, 그의 부하들이 지원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장면, 그리고 지원이 자신을 방어하고 현행범을 제압하는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동철 대표 당신 부하들은 저걸 사소한 마찰이라고 부릅니까? 내 눈에는 명백한 폭행과 협박으로 보이는데 말이오. 마동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바꿨다. 판사님께서 놀라신 것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직원이 판사님을 민 것은 실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완전히 저항 불능 상태가 될 때까지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저건 제압이 아니라 분노 표출입니다. 박태준 의원도 거들었다. 맞소. 그리고 애초에 보안 팀장이 저렇게 폭력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런 여자가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을 지킨다니 소름이 끼칩니다. 당장 해고하십시오. 두 사람은 여성이라는 점과 폭력성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지원의 자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사회의 의견은 나뉘었다. 서 전 대법관을 비롯한 일부 원칙주의자들은 지원의 행동이 정당방위이자 완벽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이들과 마동철에게 이미 매수되었거나 사업적으로 얽힌 이사들은 지원의 과격한 대처를 문제 삼았다. 그들은 화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강 팀장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어쨌든 박 의원님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입주민 간의 갈등이 생겼는데 보안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죠. 일단 강 팀장이 한 발 물러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 의원님께 정중히 사과하고 지원은 그들의 위선적인 말들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사과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저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이 입을 열었다. 저는 하늘 팰리스의 보안 규정과
제 직무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입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원칙이며 저는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만약 폭력배들의 협박에 물러나고 그들의 무례함을 용인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해고당해야 할 사유일 것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박태준 의원은 더욱 격분했다. 저 오만한. 결국 장시간의 경론 끝에 이사회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았다. 일단 강지원 팀장의 직무를 임시 정지하는 것으로 합시다. 공식적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해고는 아닙니다. 그동안은 박민석 대리가 팀장 대행을 맡도록 하죠. 이것이 양측의 체면을 모두 살리는 길인 것 같습니다. 박태준 의원은 불만족스러웠지만 일단 지원을 현장에서 끌어내는데 성공했기에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마동철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그가 기다렸던 시나리오였다. 그는 즉시 추가 제안을 했다. 강 팀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동안 보안 공백이 우려됩니다. 저희 철룡 시큐리티가 임시로 HP 시큐리티 팀을 도와 순찰 및 보안 업무를 지원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박 의원님의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숟가락 얹기였지만 이미 박 의원에게 기운 이사회는 반대하지 못했다. 좋은 생각이군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원은 이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회의가 끝나고 지원은 통제실로 돌아와 자신의 보안 카드와 장비들을 반납했다. 박민석 대리가 울분을 참으며 말했다. 팀장님, 이럴 순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됐어, 민석 씨. 지원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건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야. 저들의 뜻대로 된 것 같지. 지원은 통제실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마동철이 철룡 시큐리티 팀원들을 이끌고 HP 시큐리티 통제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굴며 박민석 대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기 시작했다. 박태준 의원과 마동철이 복도에서 마주치며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승리의 미소를 교환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지원은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김칠성 일당의 도발 입주민 폭행 그리고 이어진 이사회에서의 압박. 이 모든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자신을 쫓아내고 이곳 하늘 팰리스의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한 마동철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박태준 의원은 그 계획에 필요한 방패이자 명분이었을 뿐이다. 그들이 노리는 건 단순한 보안 용역 자리가 아니야. 이 아파트에 사는 수많은 권력자들의 정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는 속셈이다. 지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의 서막일 수 있었다. 그녀가 직무 정지를 당한 지금 마동철은 고향이 없는 집에 쥐처럼 날뛸 것이 분명했다. 지원은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채 건물을 나섰다. 정문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박민석 대리가 다가왔다. 팀장님, 정말 이대로 가십니까? 지원이 고개를 돌려 하늘 팰리스의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아니, 난 정직당한 게 아니야. 휴가를 받은 거지. 그녀의 눈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민석 씨,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넌 안에서, 난 밖에서 싸운다. 마동철과 철룡 시큐리티 놈들, 눈 하나 깜빡이는 것까지 전부 감시해. 그들이 시스템에 접근하려 하거나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즉시 나에게 보고해. 절대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증거만 모아. 하지만 팀장님 혼자서. 지원이 박민석의 말을 막았다. 혼자가 아니야.
저들은 나를 건물 밖으로 쫓아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나에게 자유를 준 거야. 건물 안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시간이 생겼지.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강지원이다. 오랜만이네. 그래, 707 선배. 부탁할 게 좀 있어서 마동철이라는 인간 뒷조사 좀 해줘. 아주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까지 남기지 말고. 그녀는 마동철이 자신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전투 기술만 보았지. 그녀의 전략적인 두뇌는 보지 못했다. 강지원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원의 공식적인 직무 정지는 사실상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다. 하늘 팰리스라는 화려한 감옥의 통제실에 갇혀 있을 때는 접근할 수 없었던 더 넓은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유니폼 대신 평범한 트렌치 코트를 입고 붐비는 도심의 한적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앞에는 며칠 만에 수척해진 박민석 대리가 앉아 있었다. 팀장님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박민석이 목소리를 낮추며 보고를 시작했다. 마동철과 그 일당이 통제실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 유지 보수를 핑계로 중앙 서버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규정상 안 된다고 막아섰지만 박태준 의원실을 통해 이사회에 직접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지원은 뜨거운 커피잔을 감싸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버실. 그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고 있군. 그것 말고 또 그들은 특히 CCTV의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파악해둔 사각지대가 아니라 특정 동선에 대한 새로운 사각지대를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VVIP들이 거주하는 펜트하우스 라인과 지하 주차장의 VIP 전용 통로 쪽입니다. 지원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건 단순한 보안 점검이 아니야. 침투 경로를 확보하는 중이다. 그녀는 박민석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이건 내가 707 시절에 쓰던 백도어 프로그램의 변종이야. 마동철이 서버에 접근할 때 이걸 몰래 심어둬. 그들이 시스템에 접속해 어떤 데이터를 보려 하는지, 무슨 짓을 하려 하는지 전부 기록될 거야. 할 수 있겠어. 박민석은 망설임 없이 USB를 받아들었다. 팀장님 명령이시라면 해야죠.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차 있었다. 하지만 팀장님은 밖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지원은 쓴 웃음을 지었다. 나는 내 선배들을 좀 만났지.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박민석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상세한 신상 정보가 떠 있었다. 마동철, 전직 경찰. 뇌물수수 및 증거 조작 혐의로 불명예 퇴직. 기록은 박민석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그는 단순한 부패 경찰이 아니라 조직 폭력배와 결탁하여 주요 사건들을 덮어주고 거액의 돈을 챙긴 범죄자였다. 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고 철룡 시큐리티를 설립해 합법을 가장한 사업가로 변신해 있었다. 이 자료는 박민석이 놀라서 물었다. 내 군 시절 선배에게 부탁했어. 지금은 국정원에서 사이버 보안 담당하고 있거든. 지원이 어제 저녁 만났던 최강혁 팀장의 얼굴을 떠올렸다. 강 후배, 네가 이런 시시한 일로 날 찾을 줄은 몰랐는데. 마동철, 이 쓰레기 새끼 아직도 숨쉬고 있었네. 자료 기다려봐. 걔 하드디스크까지 싹 털어줄게. 최 팀장이 보내온 자료는 방대했다. 마동철은 철룡을 운영하며 사실상 박태준 의원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그의 정적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 시절의 인맥과
조폭 시절의 수법을 동원해 박 의원의 뒤를 봐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박태준 의원은 그 대가로 마동철에게 각종 이권을 챙겨주었다. 지원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마동철에게 하늘 팰리스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야. 여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 사는 곳, 그들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황금 어장이지. 그가 노리는 건 통제실의 CCTV와 입주민 데이터베이스야. 그걸 손에 넣으면 박태준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기업 총수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 수 있게 돼. 그럼 저희를 내쫓으려 한 것도 그래,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니까. 내 시스템 하에서는 그들이 함부로 데이터를 빼돌릴 수 없다는 걸 안 거지. 그래서 김칠성이를 앞세워 도발하고 내가 폭력을 쓰도록 유도한 거야. 내가 쫓겨나면 너희 팀원들은 구심점을 잃고 흩어질 테니까. 박민석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정말 악랄한 놈들입니다. 더 최악인 건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거야. 지원이 화면을 스크롤했다. 최 선배가 마동철의 최근 통화 내역 일부를 복원했어. 더 큰 거 한 방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더군. 보안사고, 가짜 인질극 같은 단어들도 지원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들은 이사회와 입주민들에게 확실한 충격을 줄 이벤트를 기획 중이야. 예를 들면 하늘 팰리스 내에서 심각한 보안 사고가 터지는 거지. 외부 침입자가 VVIP의 집에 침입하거나 심지어 가짜 납치극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천룡 시큐리티가 멋지게 그 상황을 해결하는 거지. 박민석이 숨을 삼켰다. 설마 자신들이 직접 사고를 치고 자신들이 해결한다고요. 그건 그렇게 되면 입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역시 강지원의 낡은 시스템은 소용없어. 마동철의 방식이 옳았어. 그렇게 되면 나머지 HP 시큐리티 팀원들도 전부 쫓겨나고 마동철이 이곳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야. 그들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게 돼. 이것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음모였다. 단순한 보안 용역 회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정계와 뒷골목의 검은 커넥션이 얽힌 범죄 현장이었다. 지원은 자신이 이 거대한 빌딩의 어두운 심연을 엿보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복직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요새에 사는 수백 명의 안전과 더 나아가 거대한 범죄를 막기 위해 싸워야 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석 씨,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야. 아까 준 USB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난 그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고를 칠 건지 알아내야겠어. 그녀는 최 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선배, 고마워. 그런데 부탁 하나만 더 할게. 박태준 의원이랑 마동철이 최근에 자주 만난 제3의 인물이 있는지 알아봐줘.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이라면 내부 조력자가 분명히 있을 거야. 지원은 카페를 나섰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머리는 뜨거웠다. 그녀는 직무정지라는 그림자 속에 숨어 마동철과 박태준 의원의 목을 조를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낸 것이 유능한 보안팀장 한 명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707 특임대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지원은 작은 오피스텔에 임시 지휘 본부를 차렸다. 벽에는 하늘 팰리스의 도면과 마동철 일당의 인물 관계도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노트북 화면에는 박민석이 몰래 설치한 프로그램이 보내오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기 시작했다. 마동철은 정말로 서버실의 방화벽을 우회하려 시도하고 있었다. 걸려들었어. 지원이 낮게 읊조렸다. 강지원의 임시지휘본부로 차려진 오피스텔은 이제 밤낮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정보 분석 센터가 되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하늘 팰리스의 내부 도면과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데이터 로그가 번갈아가며 떠올랐다. 박민석 대리가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은 마동철 일당의 모든 키보드 입력과 파일 접근 기록을 지원의 서버로 전송하고 있었다. 새벽 3시 지원은 며칠째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바로 그때 특정 로그 파일 하나가 경고창을 띄웠다. 마동철의 팀원이 서버실에 몰래 접속해 출입 통제 시스템의 마스터 코드를 조작하려는 시도였다. 그들은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려 하고 있었다. 걸려들었어. 지원이 낮게 읊조렸다. 그들은 단순히 CCTV 영상을 훔쳐보는 수준이 아니었다.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고 유령 출입증을 생성하려 하고 있었다. 지원은 즉시 키보드를 두드려 그들의 접근을 막는 대신 가상의 미끼 서버로 그들을 유도했다. 마동철 일당은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시스템에 침투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지원이 만들어 놓은 모래성에서 놀고 있는 셈이었다. 데이터는 계속해서 들어왔다. 그들은 특정 구역의 CCTV 루프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펜트하우스 4호 라인, 서쪽 비상계단, 그리고 지하 3층의 VVIP 전용 주차 구역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최고 등급의 마스터키 3개를 불법으로 복제 생성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원은 최강혁 선배에게 받은 추가 정보를 함께 검토했다. 펜트하우스 4호 라인의 소유주. 그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은둔의 재벌 윤성환 회장이었다. 윤 회장은 박태준 의원의 정치적 파벌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인물로 최근 박 의원이 추진하는 규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목표는 윤성환 회장, 지원은 손톱을 깨물었다. 마동철의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을 넘어 박태준 의원의 정적을 상대로 가짜 납치극을 벌이려 하고 있었다. 윤 회장의 펜트하우스에 침입해 그를 VVIP 주차장으로 끌고 가고 준비된 CCTV 루프 영상으로 자신들의 동선을 숨길 계획이었다. 그들은 윤 회장을 단지 밖으로 빼돌렸다가 몇 시간 뒤 마치 인질범과 협상이라도 한 것처럼 극적으로 구출해낼 것이었다. 이 사건이 터지면 하늘 팰리스는 발칵 뒤집힐 터였다. 강지원이 구축한 보안 시스템은 외부 세력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그러나 철룡 시큐리티가 신속하게 대응해 회장님을 구출했다. 마동철은 영웅이 되고 박태준 의원은 정적에게 굴욕을 안김과 동시에 단지 내의 모든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었다. 지원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건 그녀의 복직 따위가 걸린 문제가 아니었다. 무고한 입주민의 생명이 걸린 실제 범죄였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마동철은 전직 경찰 간부였다. 박태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었다. 어설픈 신고는 증거 부족으로 묵살되거나 오히려 내부 정보원에 의해 마동철에게 경고를 줄 뿐이었다. 그들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것이다.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놈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야 한다. 지원은 결심했다. 그녀는 2중 3중의 덫을 놓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여론의 덫이었다. 그녀는 707 시절 중동 파병 당시 테러리스트들의 비리를 폭로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입니다. 한 기자님. 아주 재미있는 특종감이 하나 있는데
박태준 의원과 마동철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지원은 자신이 확보한 박태준 의원의 비자금 내역과 마동철의 불법 사찰 증거를 암호화하여 한 기자에게 넘겼다. 이건 일종의 보험입니다. 내일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터뜨려 주십시오. 그 전에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한 기자는 자료의 무게를 직감하고 흔쾌히 동의했다. 박태준 의원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버릴 총알은 그렇게 장전되었다. 두 번째는 내부의 덫이었다. 지원은 은밀하게 서정학 전 대법관을 찾아갔다. 그녀는 윤 회장 납치 계획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고 마동철이 시스템을 불법으로 해킹하려 하고 있으며 박태준 의원의 비호를 받아 단지 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로 그 기록을 제시했다. 서 전 대법관은 경악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강 팀장, 내가 뭘 도우면 되겠소. 아직은 아닙니다. 판사님, 때가 되면 이 사회의 다른 공정한 분들을 규합해 주십시오. 마동철과 박태준의 가면을 벗길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지원은 윤성환 회장의 개인 비서실장에게 익명으로 접근했다. 윤 회장님의 신변이 위험합니다. 마동철을 믿지 마십시오. 내일로 추정되는 날 절대 펜트하우스를 떠나지 마시고 외부인의 접근을 금지하십시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경고로 윤 회장 측이 자체 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유도했다.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덫이었다. 지원은 박민석 대리를 다시 만났다. 민석 씨 대의는 아마도 이번 주 토요일 밤이 될 거야. 이사회 정기회의가 열리는 날 박 의원과 마동철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가장 좋은 날이지. 그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담은 USB를 내밀었다. 이건 유령 시스템이야. 유령 시스템이요. 마동철이 복제한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CCTV를 교란시키려 할 때 놈들의 모니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거야. 문이 열리고 CCTV는 루프 영상이 돌아가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출입 기록은 별도의 보안 서버에 즉시 전송되고 모든 CCTV는 백업 시스템을 통해 내 노트북으로 실시간 녹화될 거야. 놈들은 자신들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될 거야. 박민석은 지원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팀장님, 이건 완벽합니다. 아니, 아직 부족해. 현장에서 놈들을 제압할 사람이 필요해. 민석 씨, 우리 팀원들 중에 아직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 박민석의 눈이 빛났다. 팀장님을 위해서라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동료들 아직 5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저까지 6명입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좋아, 그들에게만 비밀리에 전해. 토요일 밤 청소를 시작할 거라고. 그녀는 하늘 팰리스의 지하 통로와 환기구까지 그려진 상세 도면을 펼쳤다. 마동철은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갈 생각이지만 우린 놈들의 퇴로부터 차단한다. 내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원은 오피스텔 창밖으로 어둠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하늘 팰리스가 괴물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다. 마동철과 박태준은 자신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며 승리를 꿈꾸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얕잡아 봤던 여자 팀장이 그들 모르게 훨씬 더 거대하고 촘촘한 그물을 짜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사냥감이 그물 안으로 들어올 시간만 기다리면 되었다. 토요일 밤. 하늘 팰리스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펜트하우스 라운지에서는 이사회의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박태준 의원은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뒤편에는 마동철이 보안 자문 자격으로 배석해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은밀한 자신감이 감돌았다. 그들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줄 회의였다. 오후 10시 30분. 마동철이 물을 마시는 척하며 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시작해. 회의실 박지하 3층 주차장 구석에 대기 중이던 검은색 밴 안에서 김칠성이 그 메시지를 받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그는 자신을 포함한 5명의 최정예 팀원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얼굴에는 복면을 쓰고 있었다. 계획대로 간다. 1팀은 나와 함께 펜트하우스 4호 라인으로 진입 목표물 윤성환 회장을 확보한다. 2팀은 서쪽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장악하고 퇴로를 확보한다. 15분 내로 모든 걸 끝낸다. 그들은 시계를 맞추고 밴에서 내렸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CCTV의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하며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층으로 향했다. 그들이 가진 불법 복제 마스터키는 VVIP 전용 엘리베이터마저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했다. 딩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태블릿 PC로 CCTV 화면을 확인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준비한 루프 영상이 완벽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좋아, 깨끗하군. 김칠성이 손짓했다. 그들은 펜트하우스 4호 라인의 묵직한 강철문 앞에 섰다. 김칠성이 다시 한번 마스터키를 카드리더기에 갖다 댔다. ACCESS 그랜텟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문 안쪽은 펜트하우스의 호화로운 거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발을 들여놓자마자 등 뒤에서 육중한 금소금과 함께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김칠성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그들은 좁은 전실 젠실에 갇힌 꼴이 되었다. 그때 정면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그들의 몸을 겨눴다. 함정이다. 시발한 팀원이 소리쳤다. 팟팟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인형 예령들이 나타났다. 그들 손에는 3단봉이 아닌 특수 제작된 비살상용 전기 충격봉과 테이저건이 들려 있었다. 움직이면 쏜다. 모두 무기 버리고 무릎 꿇어. 그 목소리. 김칠성은 잊을 수 없었다. 눈이 빛에 적응되자 그들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HP 시큐리티 유니폼이 아닌 707 특임대 시절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택티컬 기어를 착용한 강지원 팀장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박민석 대리를 비롯한 5명의 전젠 HP 시큐리티 팀원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강지원, 내년이 어떻게? 김칠성은 이가 갈렸다. 분명히 시스템은 지원이 차갑게 웃었다. 내 놈들이 본 건 내가 만든 유령 시스템이야. 너희가 성공했다고 믿는 순간 모든 게 내 통제실로 전송되고 있었지. 지원은 자신의 귀에 꽂힌 이니어를 가리켰다. 그리고 너희가 한 모든 행동, 방금 내가 지른 비명까지 전부 녹화되고 녹음되었어. 개소리 집어치워 인연들아 다 죽여버려. 김칠성이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그들은 수적으로 비슷했지만 싸움의 양상은 일방적이었다. 철룡 시큐리티 팀원들은 뒷골목 싸움에나 능한 용역 깡패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원의 팀은 정규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프로 중의 프로였다. 포메이션 브라보 제압 지원의 짧은 명령에 따라 박민석과 팀원들은 완벽한 2인 1조로 움직였다. 그들은 적의 공격을 회피하는 동시에
정확하게 관절과 급소를 가격했다. 전기 충격봉이 불꽃을 튀겼고 악하는 비명과 함께 천룡 팀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그들은 저항다운 저항도 하지 못했다. 김칠성은 유일하게 지원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품속에서 군용 대검을 꺼내 휘둘렀다. 죽어하지만 지원은 그의 공격을 기다렸다는 듯이 피했다. 그녀는 김칠성의 손목을 잡아채며 그의 팔을 꺾어 올렸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원은 그대로 김칠성의 복부에 강력한 니킥을 날리고 팔꿈치로 그의 안면을 가격했다. 김칠성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지원은 그의 가슴팍을 전투화로 짓밟고 테이저건을 그의 목에 겨눴다. 이게 내 놈들이 그렇게 원하던 예절의 마지막 수업이다. 똑똑히 배워. 지지직 강력한 전류가 흐르자 김칠성은 흰자위를 드러내며 경련하다가 축 늘어졌다. 불과 2분 만에 천룡 시큐리티 최정 예팀은 전멸했다. 바로 그때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사회가 열리던 펜트하우스 라운지의 문이 열렸다.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무슨. 마동철과 박태준 의원이었다. 그들은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김칠성이 윤 회장을 제압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오히려 요란한 총성과 비명 지원이 일부러 스피커로 크게 튼 것이었다. 이 들리자 구출, 작전을 연기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처참했다. 자신들의 부하들이 모두 결박당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강지원이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지원, 네가 왜? 박태준 의원 역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마 대표님, 박 의원님,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지원이 차갑게 말했다. 그들 뒤로 이 소란에 놀란 서정학 전 대법관과 다른 이사회 임원들 그리고 박태준 의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얼굴, 한 기자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나타났다. 박 의원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은 천룡 시큐리티 직원들이 아닙니까? 박태준은 사색이 되었다. 한 기자. 자네가 여긴 어쩐 일로? 강지원 팀장님의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이곳에서 불법적인 일을 꾸미고 계시다는 제보였죠. 한 기자가 마이크를 박 의원의 입에 들이댔다. 지원은 복도에 미리 설치해둔 대형 모니터를 켰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지난 몇 주간 하늘 팰리스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는 유령 시스템이 아닌 실제 백업 서버에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김칠성 일당이 불법 마스터키로 침입하는 장면, 그들이 복면을 쓰고 무장한 모습, 그리고 목표물 윤 회장을 확보한다고 말하는 김칠성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이어서 마동철이 서버실에 침투해 시스템을 해킹하려던 로그 기록과 박민석 대리가 몰래 녹음한 마동철의 범죄 지시 음성 파일이 공개되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우릴 모함하는 거라고 마동철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서정학 전 대법관이 앞으로 나섰다. 닥치시오, 마동철. 우리 이사회는 이미 강 팀장으로부터 모든 증거를 확인했소. 당신들이 윤 회장을 납치해 자작극을 벌이려 한 것도 다 알고 있단 말이오. 박태준 의원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아니야, 난 몰랐어. 저놈들이 멋대로. 그는 마동철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 했다. 하지만 지원은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박 의원님, 그러기엔 두 분이 나눈 은밀한 대화 녹음 파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누르려 하자 박태준 의원은 안 돼, 라고 외치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마동철은 마지막 발악으로 지원에게 덤벼들려 했지만 박민석 대리와 팀원들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한 기자의 카메라는 이 모든 극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대한민국 0.1%가 모여 사는 하늘 팰리스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진 거대한 음모가 그들이 가장 무시했던 한 여성 보안 팀장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분쇄되는 순간이었다. 펜트하우스 복도에서 벌어진 일촉즉발의 대치극은 한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함께 막을 내렸다. 서정학 전 대법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병력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단지 내로 진입했다. 그들은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경찰 간부가 연루된 대형 범죄 현장이라는 말에 최정예 수사팀을 급파한 것이었다. 마동철과 김칠성을 비롯한 철룡 시큐리티 일당은 현장에서 전원 특수 폭행 주거 침입 납치 예비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마동철은 마지막까지 이건 강지원의 모함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발악했지만 그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은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지원의 곁을 지나치며 평생 잊지 못할 저주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박태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방패 삼아 체포를 모면하려 했다. 나는 피해자요. 저자들이 내 명성을 이용해 멋대로 벌인 짓이라고 난 아무것도 몰랐소. 그는 뻔뻔하게 발뺌하며 한 기자에게 당장 카메라를 치우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연극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한 기자가 자신의 태블릿 PC로 방금 업로드한 기사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속보 박태준 의원 재벌 회장 납치 자작극 지시 현장 음성 파일 단독 입수. 기사는 이미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강지원이 제공한 박 의원이 마동철에게 윤 회장 건 깔끔하게 처리해. 이번 일만 성공하면 자네가 원하는 걸 쥐어주지. 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이다. 박태준 의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정치 생명은 아니 그의 인생 자체가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경찰들은 더 이상 그를 예우하지 않았다. 의원님 임의 동행을 거부하시면 현시부로 강제 연행하겠습니다. 결국 그는 굴욕적으로 경찰의 손에 이끌려 회의장을 나섰다. 그를 경멸하며 바라보는 다른 입주민들의 시선은 그가 감당해야 할 형벌의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하늘 팰리스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최고급 주거 단지에서 벌어지려 했던 엽기적인 납치 자작극과 그 배후에 현직 국회의원과 부패한 사설 경호업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강지원이 제공한 모든 증거 자료는 한 기자의 탐사 보도를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박태준 의원은 즉각 당에서 제명당했고 국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의 비리는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마동철의 철룡 시큐리티 역시 단순한 경호업체가 아니라 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불법 사찰 증거, 인멸 자금 세탁을 일삼던 범죄 집단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하늘 팰리스에서는 긴급 전체 입주자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단 하나, 강지원 팀장의 공식 복직 및 명예회복이었다. 회의장 가장 앞자리에는 서정학 전 대법관과 이번 사건의 표적이 되었던 윤성환 회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윤 회장은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인물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위해 기꺼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지원이 단상에 오르자 회의장에 모인 수백 명의 입주민들은 모두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다. 과거 그녀를 폭력적인 여자라며 비난했던 이사들조차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누구보다 열렬히 박수를 쳤다.
이사회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강지원 팀장님, 저희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겪으신 고초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희는 팀장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원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이어서 윤성환 회장이 단상에 올라 지원의 손을 맞잡았다. 강 팀장, 당신은 단순히 내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이곳 하늘 팰리스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켜낸 것이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그는 지원에게 무제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강지원은 복직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준 박민석 대리를 비롯한 5명의 팀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들의 즉각적인 복직과 합당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그녀의 요구는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다. 강지원은 HP 시큐리티의 총괄 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녀에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전권이 주어졌다. 그녀는 가장 먼저 박민석 대리를 부팀장으로 승진시켰고 6명의 충성스러운 팀원들을 정규직 핵심 요원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 전체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마동철이 악용하려 했던 모든 취약점은 완벽하게 보완되었고 지원이 사용했던 유령 시스템보다 더 강력한 다중 방어막이 구축되었다. 몇 주가 흘렀다. 하늘 팰리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의 고요함과 평화를 되찾았다. 최고급 세단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정원사들은 여전히 완벽하게 잔디를 관리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질감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입주민들은 더 이상 보안 요원들을 문직이나 고용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제복을 입은 강지원과 그녀의 팀원들에게 먼저 목례를 건넸다.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지원을 슈퍼히어로라 부르며 따랐고 직원들은 그녀를 하늘 팰리스의 수호신이라 불렀다. 강지원이 무례한 깡패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예절은 역설적으로 이곳의 모든 구성원에게 새로운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지원은 마지막 순찰을 위해 단지 중앙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서 전 대법관이 폭행당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 원칙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낼 줄은 몰랐다. 그녀는 하늘을 찌를 듯한 팰리스의 타워들을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부와 권력의 오만함이 가득한 차가운 요새처럼 보였던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사람 사는 곳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무전기에서 박민석 부팀장의 든든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팀장님, 비구역 이상무.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지원이 수고했어. 라고 짧게 답하려던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서정학 전 대법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강 팀장 덕분에 오늘도 편히 잠자리에 듭니다. 고맙소. 지원은 그 메시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밤의 어둠을 꿰뚫는 날카로운 수호자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하늘 팰리스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더 이상 돈이나 권력으로 산 가짜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원이 되찾아온 진정한 존중과 정의 위에 세워진 진짜 평화였다.
그녀의 순찰은 계속될 것이었다.